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네? 몇 페이지? 메모지만 쓸 데가 없어요. 메모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할 내용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러시아에는 현재 그 13 어저께 그 유니트라 그랬죠. 예, 예. 유닛이 있고요. 싱글도 좀 있는데 파송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싱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부에서 규칙은 있는데 조건으로 아마 통과시켰던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이 아마 지금 충족이 안 됐는지 아직도 그냥 싱글로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좀 아쉬운 거는 그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결코 융화가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넓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나라로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9시간 걸리니까 한국 가는 돈이랑 똑같아요. 저기 그 비용이. 그래서 그 지역 대표 또 나라 대표라고 하는 직임을 줬지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돈을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비 일부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결코 할 수가 없다고. 모스크바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성낙인 선교사님 제일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무려 7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가까운 바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가 700km 가야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봐야 거기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한 1200km 떨어진 그 로스토프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 소치라고 하는 곳에서 동계올림픽 했었죠. 그 근처인데 로스토프라고 하는 곳이 이제 두 번째로 가까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의 말하기를 1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차를 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면 모스크바에 와서 엔진오일 갈아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중간에 빵꾸 안 나면 좀 다행이고 그래서 보통 한 차로 오게 되면 한 17일 정도, 한 10일 이상 걸리고 기차를 타면 한 7일 정도 이렇게 걸려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겁나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노하우가 안 생겨서 가보지 못했고요. 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제일 시끄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전에 루마니아가 좀 시끄러웠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시끄러웠는데 시끄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선점하신 분이 내려놓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한 건 아닌데 오라고 했으면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오라고 해놓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시끄러운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곳 때문에 행정관리위원회가 수차례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열려서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했는데 결국 정리가 안 되고 끝까지 이렇게 좀 시끄럽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선교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결국 시끄러우니까 선교사로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또 시끄러우니까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 교회나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요. 현재 13가정의 분포가 모스크바에 한 3-4가정 정도, 그리고 페체르부르크에 한 가정 정도, 그 다음에 로스토프에 한 가정, 그리고 까바르지나 발카리아고 하는 공화국이 있어요. 러시아 내에. 까불지 말라.
까바르지나 발카리아라고 하는 공화국의 그 수도 이름이 날치기라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수도 이름이 날치기. 그 거기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 김가정이 계시고 중간에 없어요. 그 노보시비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중간인데 그 지역이 이제 없는데 그 노보시비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실은 제3의 도시, 4의 도시에 속하는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선교사가 현재 없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노보시비스크의 바로 밑에가 여러분 잘 아는 발트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안내할 감리교 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3, 4일 정도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거기에 이제 그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예전에 2008년도에 우리 그 중부연회에서 그 후원해주고 선교국이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 모스크바 러시아 선교사회에서 주최해서 러시아 선교사 대회를 저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했는데 그때 김영주 부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다른 고생이 아니라 추워가지고 추워서 아마 옷 사 입은 기억이 아마 나를 것 같은데 실은 그 여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좀 해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뭐 그까진 여름 아마 그래서 오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김승현 감독님, 뭐 한 감독님, 그리고 뭐 지광식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주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러시아가 하는 나라가 그냥 뭐 이렇게 그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추워서 떨다가 갔습니다. 어떤 그때 오셔서 선교사 대회를 잘 마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은 그 저희들이 그 한 분에 의해서 저뿐만 아니라 그 후임 저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한 분에 의해서 다 오고 또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아서 오고 또 같이 하기로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 같이 그 선교사회에서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러시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유지열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분이 만들어놓은 그 RMC라고 하는 러시아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선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협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만 들어야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협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이 오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이 내일 아침이면 바뀌시니까 이거 도저히 그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2008년도가 9년도에 저기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그 추방당한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 추방당하는 바람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관리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선교사회에서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지난 그 저기 선교사 대회 때 이번 2014년도에 했었죠. 2014년 선교사 대회 때 러시아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 결정한 거를 뭐냐면 RMC랑은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협력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분 밑에 들어가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 밑에서 하는 얘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분 말만 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협력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교사에서 이제 RMC하고는 일단 모든 관계를 끊고 어차피 뭐
자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장종일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1달러에 28, 27 이렇게 루블 정도가 이렇게 결정됐는데, 지금 1달러에 40루블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운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경공업이 발달이 안 돼서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거의 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경공업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결국 웬만한 것들이 다 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해져 있는 월급은 많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물건 살 거, 그 다음에 집값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싸서 모스크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말하면 뭐 10평짜리, 두세 평짜리 뭐 그런 정도의 집 하나 임대를 한다고 해도 1,500불, 2,000불 일단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모험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여 년쯤 된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견디는데, 그 외에 한 10여 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점점 외곽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무려 한 1시간 정도의 거리나 이런 멀리 떨어져 가서 시골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조건도 되게 되고, 그래서 모스크바라고 하는 곳에서 선임 선교사님하고 어떤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의 어떤 대안이 모스크바에서 어떤 고비용, 뭐 1년에 한 최소한 5,000불, 5만 불, 7만 불 이상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르치고 한다면 도저히 모스크바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국에서도 만약에 러시아 모스크바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5,000불 이상은 아마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한 달에.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월급 많은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주는 거야 돼. 많이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모스크바는 이미 선교지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 들고, 그 다음에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륙 쪽은 아직도 고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교통비나 사역비나 이런 것들이 비자비도 비싸죠. 거기 비자비. 비자는 현재 두 달은 무비자예요. 여행 무비자인데, 실은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 비자, 여행 비자로 그냥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행한다고 매일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달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자가 3개월 있다가 나갔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 그러면 미국이 좋아할까요? 아마 브레이크 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분명히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하기 위해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지만 여행이 아닌 어떤 사역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거는 무비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자는 결국 비즈니스 비자.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면 결국 브로커를 통한 어떤 비자를 만들게 되니까 그 비용이 고비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아는 러시아 내에서 테러가 일어나는데, 테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치 근처에 체첸 공화국, 러시아 내에 있는 공화국입니다. 체첸 공화국. 그 밑에 여러 나라 공화국이 있는데, 실은 체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성 있는 그런 그 이슬람 세력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그 남편을 죽인 원수가 이쪽 러시아 정부다 그래가지고 가끔 여성들이 띠들 들고 와서 테러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실은 체첸 공화국을 그 러시아가 독립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갔다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파이프를 한 6m만 파면 거기서 원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파이프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고. 네? 우물 파듯이 있어. 그러면 그 정도로 그 많은 그 기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첸 공화국이 잘 사느냐? 아니죠. 못 살죠. 왜냐면 러시아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못 살아야지.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지. 말들 들으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쟁 때문에 어떤 그 유럽에서 했던 경제를 막고 미국에서 경제를 제재하니까 결국 러시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덩달아 그 선교사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러시아에서 일어난 어떤 선교사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충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괜히 그 구호도 침뱉기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결국 그 선임 선교사가 은퇴할 때쯤 돼서 어떻게 그것을 이양시키느냐의 어떤 이런 부분들, 아마 각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만들어놓은 그 선교지에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 잘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면, 실은 뭐 이따가 복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 선교사님 하실 건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그냥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분이 거기에 계실 때 결국 후임 선교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의 어떤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계시면 그냥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 캄보디아 송진섭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성상 선생님께서